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 좀 한다는 이유로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치곤 꽤 야구를 잘하더랍니다. 고등학교 때도 곧잘 홈런을 치더니 대학 때는 홈런 왕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야구 인생에 고비가 찾아옵니다. 실업팀에서 활동하던 그가 일본 올스타팀과의 경기 도중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쟤도 뼈가 굉장히 굵은데 정강이 뼈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 소리가 정말로 그 조용한 대중구장에 빡 소리가 진짜 외야까지 다 들려요. 그거를 본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지금 NC의 김경문 감독도 그때 고등학생으로 와서 그 게임을 구경했대요. 빡 소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부상이에요. 그 덜렁덜렁했어요. 요즘처럼 재활이란 게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4번의 대수술 끝에 결국 야구 선수 생활을 청산하고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법학 공부에 한창 매진하던 그를 다시 야구의 세계로 불러들인 건 프로야구의 출범이었습니다. 야구 선수 허구연이 아닌 해설과 허구연으로서 그는 다시 야구 무대에 복귀합니다. 6개 구단이 차례로 입장하겠습니다. 자기 본거. 그런데 그의 눈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분명 전통 야구 용어가 따로 있는데 일본식 야구 용어가 난무했던 거죠. 그는 용어 정리에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언론에서 칼럼에 맞고 뭐 하여튼 간에 왜 갑자기 젊은 해설자가 나와가지고 용어를 바꿔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래요. 뭐 어떤 분은 뭐 힛댄드런가 런닝히트 차이가 뭐가 있다고 그 말장난을 하느냐 이런 토로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해프닝이 많았어요. 1982년 프로야구 중계를 허구현 씨가 최초로 중계하면서 모든 일본식 야구 용어를 미국식 야구 용어 그리고 한국식 야구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예전만 해도 얼토당토한 정말 이 야구 용어사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던 일본식 용어들이 횡행했었는데 허구현 씨가 바로잡기 시작하면서 다른 해설가들도 바른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현재는 일본식 야구 용어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야구 용어 정립으로 한국 야구 해설에 새로운 기반을 닦은 허구연. 그는 국내 최초로 연봉 계약을 맺으며 야구 전문 해설가의 길을 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독직 제안이 들어옵니다. 당시 프로야구 6개 구단 중 청보 핀토스 사령탑을 맡아달란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34살, 장고 끝에 감독직을 수락합니다. 해설위원이 갑자기 감독 되는 거 그렇잖아요.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프로야구라는 그렇게 뭐 겉만두거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러한 그 프로야구에 대한 그 경험과 지식과 또 많은 이제 노력을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러한 요청이 와가지고 본인도 본의 아니게 아마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성공하기가 힘든 거죠. 네. 야구 감독으로서의 성적은 15승 2무 40패. 1년 만에 사퇴를 결심한 그는 국내 구단을 거쳐 미국 마이너리그 코치직을 맡으며 새롭게 야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을 넘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넓은 시야와 명쾌한 해설로 국내 야구 해설의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남모를 고통도 따랐습니다. 이정엽 선수가 한창 잘할 때예요. 그 일본 야구 중계를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한 3시쯤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정엽 야구는 6시예요. 제가 그냥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방송 마치고 이제 어머님인데 빈소에 갔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정말로 그 시청자들하고 약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 극한 상황이 아니면은 방송을 해야 되는 거죠. 야구로 치자면 참 변화구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 덕분에 물론 한국 야구 해설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래 완공하고 나서 좀 이따 가면 되니까 그래도 난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약속 많기로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허구현 씨입니다. 야구발전 실행위원장을 맡으면서 더 바빠졌는데요. 내가 야구발전 실행위원장 처음 할 때 잠실 야구장을 비롯해서 프로 야구장하고 학교 야구장하고 다 합쳐서 한 140여 개의 야구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300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방송에서 하도 인프라를 연발하는 통에 별명도 아예 허프라가 됐습니다. 노후화된 야구장을 개보수하고 새로운 야구장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아예 야구장 건립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까지 했습니다. 지난 8월 문을 연 포항구장은 허구현 씨의 주도 아래 국내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델의 구장으로 탄생했습니다. 허구현 씨 별명이 허프라인데 허프라가 없었다면 지금도 한국 프로야구는 땅바닥에서 그리고 과거에 동대문 야구장 운동하고 있었을 거예요. 허프라 허구현 씨가 나섬으로 해서 야구장들이 많이 생겼고 또 9구단, 10구단도 들어섰고요. 해설가들이 지적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지적했던 것을 본인 행동으로 나서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야구인이 바로 허구현 씨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내 수십 개의 야구 경기를 본 그가 사무실을 나섭니다. 이동 중이라고 야구와 떨어질 리가 없죠. 눈앞엔 또다시 야구가 펼쳐집니다. 아하, 3분당. 신문기사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참으로 사서 고생입니다. 저 같은 해설자는 테크니컬한 면을 주셔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저 선수가 저렇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봐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서 브랜든 필립스는 뭐 이렇구나, 그죠? 조이 보토는 뭐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래야 머릿속에 이제 뭐 남아 있겠죠. 그래야 중계 방송을 할 때 저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곳은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야구발전 실행위원회입니다. 요즘엔 아마추어 야구단 지원 활동과 함께 아시아 빈국들에 대한 야구용품 지원 작업이 한창인데요.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5년째. 그간 많은 야구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있냐 말이야, 그거 온 게. 그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보고를 그래야지, 이 사람들아. trong thời gian đầu hoạt động, 야구장 하나 없던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야구장을 건설해주고 야구용품을 지원해주는 등 활동 영역은 해외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해설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프리미엄이에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접촉하기 쉽고 그쪽에서 알아주고 만나자 하면 만나주고 뭐 이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 참 내가 해설의 보람을 좀 느낀다.